저는 오늘 3차원 확산 확률론적 생성 모델을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들의 FPCID 펫 영상의 바이오마커, FPCID 영상의 바이오마커 활용성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브릭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이제 얼마 전에 출판된 Enhancing 3D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 as a Biomarker for Parkinson's Disease via Self-Supervised Learning with Diffusion 모델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하였고요. 먼저 이 논문에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딱 이제 처음 보면은 되게 특이해 보이는 뇌 영상 하나가 보입니다. 아, 요게 약간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같은 펫 영상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이제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처럼 생긴 어떤 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인코더가 어떤 피처를 뽑나 봐요. 이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제 디퓨전 유닛이라는 곳에 넣는데 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보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이즈에서 어, 펫 영상을 뇌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성 모델이 있고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생성 모델의 컨디션을 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인가 봐요. 근데 요 모델에서 이 인코더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요 인코더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파킨슨병과 뭐 다른 어떤 병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킨슨병과 다른 어떤 또 다른 병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파킨슨병과 헷갈리는 다른 병들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이 언제 발병을 했는지, 파킨슨병의 그러니까 심텀들이 언제 나왔는지, 파킨슨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해서 요거를 맞춰봐라 하는 그런 역할도 요 인코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미지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는 이제 인터널과 익스터널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이제 저희는 3차원 확산 확률론적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의 요게 이제 FPCID 펫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저 영상이 파킨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바이오마커로서 활용이 가능한지를 딥러닝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하는 게 이 논문과 오늘의 발표의 이제 앱스트랙트 골자입니다. 먼저 파킨슨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 PD는 가장 흔한 운동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심텀으로 살펴보면은 증상으로 살펴보면 이제 운동 무브먼트가 조금씩 느려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트레모, 약간 손떨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거나 삼키는 게 어려워지는 거나 이제 뭐 자세가 약간 불안정해지는 그런 심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대부분 다 그렇듯이 파킨슨병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파킨슨병이 얼만큼 진행된 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큐레이트 디지즈 다이아그노스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파킨슨병이 운동 질환인데 요거의 심텀 증상과 굉장히 비슷한 다른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에센셜 트레모 줄여서 뭐 ET라던가 뭐 이제 MSA, PSP 같은 다른 등 기타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운동 질환들이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잘 진단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파킨슨 병이라는 게 신경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업테이크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점점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업테이크 감소되는 게 저희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미지 모달리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이 병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뭐 증상도 나오고 다른 트리트먼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그 진단과 이제 진행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근데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 골든 스탠다드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유효한 바이오마커다라고 딱 검증된 그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션 분들이 보통 파킨슨 진단을 할 때는
이제 환자들의 양력이라던가 뉴럴로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란 이걸 하던가, 아니면 이제 레보도파, 이제 파킨슨 관련한 약물인데 요거에 대한 약물 반응성을 보는 등,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스펙트나 페트 이미지 같은 해그학 영상을 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베이스라인 노말 환자인 상황에서 점점 이 병이 진행될수록 이렇게 업테이크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런 나이그로존 부분에서의 영상이 바뀌는 것도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펫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라디오 트레이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펫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또 파킨슨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FPCIT 펫이라는 도파민 수송체를 이제 라디오 트레이서로 한 요런 영상을 저희는 이제 포텐셜한 바이오 마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말 펫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나오고, 파킨슨병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시비어하게 진행될수록 이렇게 꼬리 부분이 점점점 이제 업데이트가 줄어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과 파킨슨의 진행을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고 했던 그 에센셜 트레모 ET라는 병과 그다음에 파킨슨인데 얼리 파킨슨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심텀 증상이 나온 지 1년이 안 된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너 이제 한번 요 병과 파킨슨 병을 구별해봐. 그리고 다음 태스크로는 이제 또 헷갈린다고 많이 그 보고가 되어 있던 MSA라는 질병과 PSP라는 질병과 파킨슨을 구별해봐 라는 태스크를 진행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병이 얼만큼 진행됐는지 그 심텀 onset year라는 게 이미지를 촬영한 날짜에서 처음 이제 파킨슨 병의 증상이 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데이트를 이제 뺀 그런 차이에 대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됐다 하면은 파킨슨 증상이 나온 지 한 10년이 오래된 환자인 거고, 심텀 온set 이어가 1년이면은 증상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얼리한 환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파킨슨병을 이제 감별하고 예측해 보겠다 하는데, 이제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이걸 진단 보조로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CXR 같은 경우 체스트 엑스레이나 뭐 MRI, CT 이런 거에서는 되게 많이 탐구가 되어 왔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파킨슨병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펫 데이터가 되게 비쌉니다. 비싸고 스펙트도 찍기도 어렵고 한국에서는 잘 안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구하는, 원래 원체 이제 찍는 병원이 드물다 보니 CT나 엑스레이보다는 드물다 보니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파킨슨병 관련해서는 딥러닝이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파킨슨병을 한번 다뤄보자, 분석을 해보자 해서 2672개의 CIT 펫 스캔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게 뭐 몇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펫 데이터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부족했던 게 기존까지 문제였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세 가지의 펫 스캐너, 그리고 아산 메디컬 센터와 순천향병원 이렇게 두 사이트에 대해 가지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메소드하고 머테리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자기 지도 학습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은 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자기 지도 학습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하나같이 뭐 레이블이 없습니다. 얘가 뭐 심장이 어떻게 됐네? 그럼 뭐 심장이 아픈 병인가라는 그런 레이블이 없이 자기 이미지만을 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레이블로 해가지고 어떠한 영상의 피처를 잘 뽑는 인코더를 만들어 보자가 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이제 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뭐 생성을 이용한 SSL을 차용을 하였고요. 이렇게 SSL로 업스트림을 하고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스테이지를 가지고 프리트레인된 인코더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이미지가 어떠한 질병이다, 아니면 뭐 요 이미지가 어떠한 클래스다라는 것을 레이블로 주고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그런 스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스트림 스테이지와 다운스트림 스테이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SSL 사용하는데 이제 생성 모델을 이용한 제너레이티브한 방법을 차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어요. 생성 모델이라는 걸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요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개 데이터와 고양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성 모델은 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에서 요 개들과 고양이를 한번 생성해봐라는 것을 충분히 학습하면은 이제 이 생성 모델은 어떠한 노이즈 컨디션이 없는 노이즈에서 고양이를 한번 생성해봐. 그러면은 학습한 것에는 없는 또는 학습한 것과 유사한 현실에서 존재할 만한 고양이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요게 생성 모델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포를 학습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분포를 학습하면은 이거를 딱 그어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생성 모델이 어떠한 디스크리미네이트한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한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겠냐가 저희가 이제 생성 모델을 차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성 모델이 생성적인 능력과 판별하는 능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능력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생성 모델 중에서 이제 디퓨전 모델인데 이제 HWDA라는 모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Hierarchical Wavelet Diffusion Autoencoder라는 모델을 가지고 요 생성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도 학습법을 진행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아까 보셨다시피 그 CIT 팻을 가지고 이제 뭐 영상 처리 기법 중에서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웨이블렛 트랜스폼으로 프리 프로세싱을 한번 거치고 요렇게 이제 조각조각 난 텐서들을 붙여가지고 컨캐트 한 다음에 요 모델에다 넣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요 모델은 시멘틱 인코더와 그다음에 노이즈로부터 어떠한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이제 디퓨전 모델, DDPM 유닛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시멘틱 인코더에서 좋은 피처들, 레이턴트 벡터들, 컨디션들을 이렇게 추출해냅니다. 요 추출한 다음에 생성 모델에다가 컨디션으로 주게 돼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 자기 이미지를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해봐라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요 시멘틱 인코더가 이미지의 주요한 특징들, 피처들을 배울 것이다라고 배우게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제 SSL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HWD라는 생성 모델과 다른 여러 가지 생성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디퓨전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겐 같은 것과 그다음에 마스크드 온토엔코더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다방면의 모델들을 비교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사전 학습시키고 나서 저희가 아까 그 진행하겠다고 했던 파킨슨의 여러 가지 뭐 진단과 뭐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을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저희의 논문의 그다음에 저희의 태스크의 오버뷰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스트림 생성 모델을 사전 학습시키고 나서 세 가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비교를 합니다. 정말로 생성 모델로 사전 학습하는 게 도움이 돼? 그게 이제 정확한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건데요. 이제 사전 학습을 시키고 나서 요거를 그냥 프리즈를 시킵니다. 파인 튜닝 할 때 프리즈를 시키고 클래시파이어 하나만을 학습 가능하게 만드는 요게 이제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이제 여기 학습이 잘 됐으면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가지고도 영상이 어느 정도 준수한 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고 또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요거를 안 하고 나서 그냥 랜덤하게 사전 학습을 시키지 않는 그런 랜덤한 이니셜라이즈드 된 인코더를 가지고 그를 가지고 그냥 트레이닝 프롬 스크래치 처음부터 학습한 요 모델보다 과연 이제 프리트레인하고 파인 튜닝한 요 결과가 더 좋을지 이게 프리트레이닝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머테리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AMC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를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모은 펫 데이터 2672건을 사용을 하였고요. 업스트림에서는 생성 모델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1934건의 펫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MC 첫 번째 거는 AMC 첫 번째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인터널 테스트, 그다음에 요 AMC2라는 거는 같은 병원에서 이제 다른 스캐너를 사용한 익스터널 셋입니다. 그리고 요 SCH는 순천향 병원에서 가져온 다른 병원의 다른 스캐너를 갖고 있는 테스트 셋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인터널과 두 개의 익스터널 셋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에센셜 트레모 ET와 얼리 PD에 대한 트레인 테스트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PD와 MSA와 PSP를 학습시키고 테스트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각 영상마다 이제 온셋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레이블이 있어가지고 그것의 레이블이 0년부터 저희 최고 이제 25년까지 진행한 환자들의 영상을 어, 학습하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PD와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유병률의 차이 때문에 데이터 임발란스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요 온셋 같은 경우도 되게 파킨슨병이 진행하고 나서 뭐 엄청 나중에 찍은 환자들은 별로 없고 보통 한 2년, 3년 안으로 증상 발현이 2년, 3년 안으로 된 환자들이 보통 펫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이러한 임발란스가 있는 데이터셋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태스크 에센셜 트레모 ET라는 것과 온셋이 1년이 안 된 얼리 파킨슨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어,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앵커 모델로 해가지고 일단 레지넷을 학습을 시켰고요. 요거는 트레이닝을 그냥 스크래치로 시켰습니다. 왜냐면 얘는 사전 학습이 좀 어려운 사전 학습 할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나머지 모델에 관련해가지고 사전 학습을 시키고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리니어 프로빙만 해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리니어 프로빙만으로 결과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모델 딥러닝 입장에서는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좀 쉬웠나 봐요. 그래서 레지네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나오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리니어 프로빙 모델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리니어 프로빙만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AUC가 0.9 후반대 1도 많이 찍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인 HWD가 AMC1과 2에 대해 가지고 가장 높은 AUC를 기록하였고 다른 이제 디퓨전 모델인 WD라는 모델이 이 순천향에서 좋은 결과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량 결과뿐만 아니라 티즈니를 통해 가지고 정성 결과를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ET랑 PD가 나눠짐을 관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테스트 셋들이 나눠지는 걸 봐가지고 충분히 이제 익스터널 셋이라고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티진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킨슨병과 다른 이제 헷갈린다는 MSA와 PSP를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병률의 차이 때문에 데이터가 임밸런스가 좀 심해가지고 AUC로는 좀 요거를 다 결과를 이밸류에이션하기 어려워가지고 저희는 에리아 언더 더 프리시전 리콜 커브 AP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모델을 잘 이밸류에이션을 하였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꽉 차 있는 필드 서클이 리니어 프로빙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네모네모한 요게 스크래치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요 엠프티한 서클이 파인 튜닝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 각각의 모델에 대해 가지고 어, AMC1과 AMC2와 그다음에 순천향 병원 각각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 모델이라고 한 그 레지넷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 결과를 이제 이렇게 대시 라인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셨을 때 AMC 1과 2와 순천향 각각에 대해 가지고 HWD가 가장 높은 AP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P뿐만 아니라 논문에서는 AUC, 그다음에 밸런스드 어큐러시, 그다음 웨이티드 F1 스코어 등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또 이제 매크로 에버리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에버리지와 각각에 대한 그 PD, MSA, PSP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결과도 이제 실어 놓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HWD가 생성적으로 사전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 하는 게 다른 모델들보다 개인도 있었고 스크래치보다 충분히 상승이 있었음을 저희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티즈니를 찍어 보았을 때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 이제 AMC 1과 2와 순천향에 대해서 이렇게 티즈니가 각각의 질병별로 어느 정도 나눠짐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대한 그 얼만큼 얘 병이 진행을 했는지를 한번 맞춰봐라.
그런 이제 온셋 이어를 한번 리그레션 해봐라라는 것에 대한 그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 순천 양은 좀 데이터가 모자라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각각의 모델에 대해 가지고 어, 이제 코이피션트 오브 디터미네이션, 보통 R 스퀘어라고 생각을 하는 리그레션을 얼만큼 잘했냐라는 그런 이벨루션 매트릭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요. 어, 인터널 데이터 셋 AMC1에 대해서는 WDDA 다른 디퓨전 모델이 상대적으로 가장 잘하는 것을 관찰을 했고, 반면에 이제 위크 익스터널 데이터인 AMC2에 대해서는 HWD가 조금 좀 두드러지게 잘하는 파인튜닝 했을 때 두드러지게 잘하는 경향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보다 HWD가 되게 잘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요거 가지고 이제 티진을 찍어 보았을 때 요건 이제 요 레이블은 온셋 이어입니다. 그래서 0년이면은 심텀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약간 내원을 빨리 한 파킨슨 환자, 그리고 이렇게 10년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킨슨이 발병한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환자들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TGN을 찍었을 때 빨간색으로부터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그라데이션이 그려짐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모델이 파킨슨이 진행하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피처를 잘 추출하는 모델이구나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 프로포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성 결과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이제 온셋 이어가 5년 미만인 그런 파킨슨병 환자들 영상 관련해 가지고 A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맞춘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거는 뭐 GT가 1년인데 프리딕션은 1.65년이다. 그리고 이런 거 1년인데 1.11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얼리한 얼리 스테이지의 파킨슨을 잘 이렇게 프리딕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예측을 잘 못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년 된 환자인데 프레디션이 9.63년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었고요. 그다음 파킨슨이 좀 진행이 된 환자들 중에서 굿 케이스와 배드 케이스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3년인데 뭐 거의 13년 근접하게 맞췄고,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12년인데 12년 근접하게 맞추는 이런 케이스들이었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피겨 D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이제 충분히 된 환자들인데 뭐 그렇지 못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었고, 좀 더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맞추는 케이스도 있지만 잘 못 맞히는 케이스도 못 맞히는 케이스도 저희는 많이 관찰할 수 있었고, 요거는 그 각 환자별로 파킨슨의 진행이 약간씩은 다르다라는 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데 뭐 반영을 못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못 맞히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어, 여러 명의 환자들 중에서 펫을 2번 찍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30페어가 있어가지고 그 30페어들의 처음 찍은 이니셜 베이스라인 영상과 그다음에 두 번째 찍은 팔로우업 영상을 티즌이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에 처음 찍은 이니셜, 그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제 영상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초기 파킨슨,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진행이 많이 된 파킨슨이었는데 요것 요것과 비슷하게 처음 찍은 환자들이 보통 왼쪽에 있고 두 번째 찍은 환자의 영상이 보통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화살표로 연결했을 때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한 환자 내에서도 충분히 병의 진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요 베이스라인과 팔로우업 사이에 그 인터벌이 있을 거예요. 그 요 이어 몇 년이 차이 나는지에 대한 인터널 그 갭이 있을 거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진짜 그 뺀 참값이 있을 것이고, 모델이 예측한 프레딕션 값 사이에 이제 갭이 있었을 때 요 두 개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0.625 정도로 나타남을 저희는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성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레션 벡터를 저희가 레이턴트에서 얻을 수 있으면은 영상을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생성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노멀 펫과 그다음에
진행이 얼마 안 된 마일드한 파킨슨, 그다음에 파킨슨병 환자들, 그다음에 진행이 많이 된 약간 시비어한 파킨슨 환자들의 레이턴트, 이게 평균 레이턴트 벡터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총 이제 4개의 디렉션이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말에서 이렇게 마일드한 파킨슨 패스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마일드한 그 PD에서 시비어한 PD로 가는, 그다음에 뭐 바이스 벌사하게 이렇게 디렉션이 관찰이 가능하고, 첫 번째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노말처럼 생긴 펫이 점점 이제 파킨슨 병이 진행하는 진행 양상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마일드한 PD 환자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디렉션으로 갔을 때 좀 시비어한 파킨슨 환자의 영상으로 저희가 생성이 가능함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를 조금 더 정상처럼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시비어한 파킨슨 환자를 조금 이제 마일드한 파킨슨 환자 영상으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 확실히 생성 모델이 사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병의 진행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피처들을 잘 배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CIT 펫이 파킨슨병 관련해 가지고 밸리드한 바이오 마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텐셜함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였고요. 바이오 마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으로 뭐 이거 정량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리프로듀시빌리티, 뭐 여러 사이트나 여러 스캐너 등등에서 이제 재현성이 있어야 되고, 진단이 잘 돼야 함이 필요로 하고, 병기에 대한 그 프로그레션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못하긴 했는데 약물 반응성 같은 트리트먼트 리스폰스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CIT 펫이다라는 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그 밝혔고요. 그 저희는 이제 SSL 생성형 SSL 모델 HWT를 통해 가지고 어 되게 제너럴한 퍼포즈를 가지는 딥러닝 모델을 구현을 하였고, 이걸 통해 가지고 CIT 펫 모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IT 펫이라는 영상 모달리티가 파킨슨의 밸리드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핸싱을 하였다라는 게 저희 논문의 컨클루전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